안녕하세요. 이지용 선생입니다. 사과, 품사의 확장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구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 만들어 보기 시작합니다. 먼저 단어의 품사부터 시작해야죠. 매우. 명동형부 중에 동사는 아닐 거고 다로 끝나지 않았죠? 니은 받침 아니죠? 형용사 아니에요. 뭐 명사가 아닌 건 알 테고요. 그럼 부사죠.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이게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품사 모르겠다. 그럼 부사입니다. 어쨌든 얘는 부사입니다. 부사가 할 수 있는 역할, 다른 부사를 꾸미고 형용사를 꾸미고 동사를 꾸미고 이 꾸민다라는 말은요. 합쳐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죠. 한국말로 하셔야 됩니다. 한국말로 처음에 연습할 때는요. 매우랑 어울리는 거, 매우 추운, 일상적인 말이잖아요. 니은 받침으로 끝났죠.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이 매우 추운이라는 이 두 단어로 이루어진 하나의 구는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추운 이거잖아요. 뭐 매우 춥군, 겁나 춥건 뭐 어쨌건 추운이 핵심이니까 이건 형용사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매우라는 부사로 이번엔 또 다른 부사를 꾸며보죠. 아무 말이나 떠올려 보세요. 뭐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해보셔야 됩니다. 부사를 떠올려야 됩니다. 매우, 저는 매우 극도로 이렇게 두 개의 부사를 이상하지만 네 매우 극도로 사실 뭐 안 떠올랐어요. 매우 극도로 무슨 말 더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렇게가 하나의 부사구죠. 매우가 극도를 꾸며요. 그러니까 꾸민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좀 필요한 건데 일단 누가 누구를 꾸미는가 보다는 먼저 어울리는 말을 묶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요. 어울리면 꾸미는 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어울리는 걸 찾는 거예요. 일단 지금 한국말로 계속 해야 돼요. 매우 극도로. 당연히 이 부사구가 추운이라는 형용사를 당연히 꾸밀 수 있겠죠. 그럼 매우 극도로 추운. 이렇게 하면 하나의 형용사구가 생깁니다. 다시요. 두 단어로 이루어진 형용사구. 초록색으로 해놨어요. 두 단어로 이루어진 부사구. 이 부사구가 또 다른 형용사를 꾸미는 거죠. 그러면 매우 극도로 그냥 어울리는 말인 추운을 붙여봤더니 매우 극도로 추운. 실제로 하고자 하는 말은 얘인 거잖아요. 얘는 추임새 역할을 한 거죠. 얼마나 추운데 정말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였으니까 추임새 역할을 하는 얘는 이 형용사라는 품사 속에 녹아 들어간 거예요. 얘는 서로 부사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사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사구는 이 형용사 속에 녹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의 형용사구가 됩니다. 이 녹아 들어간다는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영어 붙여봤습니다. 매우, very고요. 극도로, extremely. 자주 봤던 단어일 거예요. 이게 한국말로 매우 극도로 이상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근데 영어에서는 꽤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당연히 cold, 추운 이게 붙으면 형용사구가 되죠. 그때 한국말 하면서 문법을 익히는 단원이긴 한데 자주 쓰는 표현들이에요. 이거 외워놓으면 좋습니다. 부사 특히나 형용사 부사 무언가를 꾸미는 역할을 하는 품사들이잖아요. 사람은 원래 부사를 많이 쓴다. 그 이유는 지난 수업 때 충분히 설명했고요. 자주 쓰게 되는 그 부사구들은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그러고 보니 매우, 극도로 둘 다 각각이 부사입니다. 부사는 또 다른 부사를 꾸밀 수 있고 부사구가 형용사를 꾸밀 수도 있고 부사가 형용사를 꾸미고 동사 꾸미는 거 남았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매우 힘들어하다. 극도로 힘들어하다. 뭐 물론 당연히 이렇게도 됩니다.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매우 힘들어하다는 얘랑 얘를 떼놓는다는 것 자체가 웃기죠. 힘들어하는 건데 얘를 꾸미는 추임새 역할이니까 이렇게를 그리고 이렇게를 하나의 동사구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얘는 얘를 꾸미는 거니까요. 꾸미는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부사가. 근데 그때마다 주의하셔야 되죠. 다른 부사랑 합쳐지지 않는 이상은 다 흡수됩니다. 다른 품사에. 이게 제가 설명하는 구 개념의 핵심인데요.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만나는 게 구라고 했었죠. 구가 되면
둘 중에 하나의 단어의 품사 속으로 다른 품사가 흡수돼요. 세 개의 단어들이 만났다. 그러면 그 세 개의 단어들은 반드시 하나의 품사를 가지게 돼 있어요. 구로 합쳐졌으니까 품사는 하나여야죠. 이럴 때 두 단어들의 품사는 나머지 한 단어 속으로 흡수돼요. 그래서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동사구, 명동형부죠. 결국은 또 이 총 네 가지의 구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 구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그 구를 꾸밀 수 있는 애가 붙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요. 이게 어렵게 얘기할 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번엔 쉽게 얘기할게요. 방금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이거 보세요. 명동형 부사구 네 가지를 찬찬히 보면 명사구라는 건 구가 되려면 단어가 두 개 이상 있어야 될 테니까 앞에 무언가 형용사 또는 형용사 구가 붙었을 것이고, 부사구라는 건 앞에 부사를 꾸밀 수 있는 건 부사밖에 없으니까 부사 또는 부사구가 붙어 있겠죠. 형용사구는요. 형용사를 꾸밀 수 있는 건 부사밖에 없으니까 앞에 부사 또는 부사가 붙었겠고, 동사를 꾸밀 수 있는 것 또한 부사밖에 없으니까 동사구도 앞에 부사 덩어리가 붙어 있을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명동형부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뇌를 자극하는 이 과정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뭐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시 해볼게요. 두 개 이상 있으면 구야. 명동형부 구들은 앞에 꾸미는 것들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꾸미는 것들은 꾸밈을 받는 것들에게 흡수되지. 어울리는 것 단어 두 개가 묶이는 순간 구인데 그 중에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 예를 들면 착한 학생 이러면 그 두 단어 중에 핵심은 착한이 아닌 학생이잖아요. 그럼 착한 학생이란 두 단어로 이루어진 구는 명사구가 되겠죠. 부사요. 부사가 형용사를 꾸밀 수 있죠. 매우 착한 이러면 핵심은 착한이다 보니까 매우 착한이라는 두 단어짜리 구는 형용사구가 되겠죠. 단어가 두 개 이상 묶이고 나면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몇 개가 모이든 상관없어요. 매우, 정말, 열심히 사는 아빠. 핵심은 아빠잖아요. 그 긴 단어들의 구가 결국은 명사구가 되는 건데 이걸 저는 꾸미는 단어들과 꾸밈을 받는 단어가 합쳐졌을 때 어느 한쪽에 흡수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번엔 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어는 형용사, 부사, 꾸미는 역할을 주로 하다 보니 명사, 동사는 꾸밈을 받는 역할을 할 일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구 단위가 되면 실상 그 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명사 구인 경우와 동사 구인 경우가 아주 많은 거예요. 물론 부사 덩어리를 좀 늘어뜨린 부사 구로 다른 걸 꾸미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형용사 덩어리를 좀 많이 만들어요. 예쁜, 착한, 성실한 학생 이렇게. 그럼 늘어난 형용사 구도 쓰일 순 있겠으나 그래봤자 얘는 명사를 꾸미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일상생활에선 명사구와 동사구가 굉장히 많아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매우 힘들어하다, 극도로 힘들어하다. 부사들은 이미 위에서 봤던 거잖아요. 이거 very, extremely. 이건 그냥 써봤고 힘들어하다 영어로 struggle입니다. 매우 힘들어하다, extremely struggle. 극도로 힘들어하다. 두 개의 부사구가 하나의 동사를 꾸미면서 세 단어로 이루어진 하나의 동사구가 됐죠. 자, 이제 명사구 남았습니다. 퀴즈요. 화면에 보이는 단어들을 활용해서 두 단어, 세 단어, 네 단어로 이루어진 각각의 명사구 세 개를 완성하세요. 두 단어짜리 명사구 하나,
세 단어짜리 하나, 네 단어짜리 명사 구 하나씩을 완성하는 겁니다. 여기서 힌트. 주어진 명사 제시어는 날씨입니다. 날씨 영어로 뭐죠? 생각해 보세요. 세 개의 명사고요.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cold weather. 약간 특이한 거. 여기서는 극도로라는 의미가 extremely 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매우 추운 날씨. 매우 very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extremely 들어가죠. 사실 뭐 이것도 약간 어색하긴 한데 왜 위에서는 극도로가 extremely고 여기서는 매우가 extremely냐, 이 차이가 좀 있는데요. 요거는 어감 차이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게 어울리고 어울리지 않고, 특히 very와 관련해서는 탭스에서 자주 출제되곤 하는데, 이건 특히 부사는요, 이게 억지로 법칙적으로 외울 수가 없습니다. 관용적으로 그렇게 쓰기 때문에 특정 단어들과 특정 단어가 서로 친숙한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한국말에도 엄청 춥다 이러면 그냥 춥다란 말인 것 같지만, 야, 심하게 추운데?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과장, 어울리지 않는, 심하게 추운데 어울리지 않는 부사를 써서 약간 과장, 약간은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와, 열정적으로 더운 날씨네. 뭐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 사람이 언어적 장애가 있다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어울리지 않는 부사형용사들을 가지고 갖다 붙여서 이 농담처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 저변에는 서로 어울리는 형용사, 부사, 동사들이 있고, 그건 나라마다 어찌 보면 문화적 개입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문화가 문법에 개입한 거죠. 이건 자주 쓰면서 익숙해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20대 때 국내에서 탭스, 토익 이런 거 준비할 때 그거 바바박 외우려고 애 많이 썼는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외울 필요 없고 안 외워집니다. such나 so 같은 것들은 알아두면 좋아요. 필요합니다. 토익에도 나오고요. 고교 입시에서도 다룹니다. 교과서에서도 당연히 나와요. 그런 특수한 부사들을, 형용사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게 익숙한가 보구나, 이렇게 서로가 맞닿아 있나 보구나 정도로 알면 되고요. 매우 극도로, 이건 알아놓으면 괜찮은 표현입니다. 나올 때마다 외워놓으세요. 이것으로 총 4단어로 이루어진 명사구까지 완성했죠. 명동형부 다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실습 시간입니다. 인강이 통상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하고 개념적인 걸 전달해주고 끝나기가 쉽죠. 근데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정보 전달을 해줄 테니 공부는 알아서 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현강만큼 그걸 막을 수는 없겠으나 이런 부작용을 좀 막기 위해서 실습을 한번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아까 명사 완성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다음번에 명동형 부사구들을 직접 한번 생각하면서 만들어 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